이제 신호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세 선이 있었어. 이렇게 옆으로 꺾는 선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났는데 또항입니다. 비상시조치 1강 잘 들으셨나요? 이제 2-1, 2-2 해보겠습니다. 어, 그때 1강에서 그 시험 몇 문제씩 나오는지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왜냐면 우리 목표는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일단 시험을 합격하는 게 목표입니다. 뭐 요새 어려워졌다고 하니까. 자, 먼저 첫 번째 보시면 막 엄청 길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만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헷갈려요. 다 읽어보면은 맨 처음에 그냥 철도한 강의 안 듣고 그냥 보면 아, 다 맞는 말이지. 이게 어떻게 이거는 시험에 나와도 다 맞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막상 시험에 나오면요. 역에서는 승강장 아래로 점프하지 말고 사다리를 이용할 것. 저는 이런 게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헷갈리더라고요. 사다리를 이용했었나 이게?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그럼 두 번째는 출고 점검 시 MC키 가지고 이석할 것. 그 다음에 운전실 이석할 때는 MC키와 제동해를 뽑을 것.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왜냐면은 그 이석할 때 실무에서는 이제 이석할 때 관제실에다 보고하고 이렇게 이동했던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안 뽑았죠. 실무에서는. 근데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아니 이거 뽑지 않겠지. 이거 뽑으면은 판 안 내리고 제동에도 뽑으면은 PDATR 동작해가지고 축전제 방전회로 해가지고 이제 다 꺼지잖아요. 차 죽잖아.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잡해진다고. 그리고 막 출입문도 막 닫힐 거고 제기동처럼. 근데 여기 책에서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석할 때는 MC키와 제동핸들을 뽑을 것. MC키 가지고 출고 점검할 때 이석할 것.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 꼭 보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출고 점검할 때 이제 하부에 보면은 고압 기기들이 있어요. SIB랑 그 친구들 있죠. 뭐 FLBM. 그래서 하부에 이 고압 기기에 닿으면 감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고압은 이제 뭐 25,000V, 1,500V 있죠. 그 다음에 SIB 같은 경우에는 440V죠. 그 다음에 뭐 기구에 따라서는 다른 전압들을 사용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것도 엄청 고압입니다, 여러분. 고압. 그래서 우리가 고압 보조잖아, 고압 보조. 특고압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숫자 낮아 보일 뿐이지 이것도 엄청 고압입니다. 그래서 감전 조심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동할 때 판상승 MCU2 이거를 3회 방송해야 돼요. 실무에서도. 그래가지고 판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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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기능에서도 다 해요,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지붕에 올라가지 말고 이거 방송한 이유는 차 아래서 작업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점검 시에는 판을 하강하고 할 것. 이런 것들도 적혀 있는데 미리 안 보고 가면 우리가 점검할 때마다 판을 내렸었나? 이렇게 나오는 순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시험에 그래도 출제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통사고의 특징, 사고 관련자가 많다. 그래가지고 서로 떠넘기기 한다 했었죠. 떠넘기기. 그래서 일단 1차로 조지는 게 항상 기관사. 과속했는지 핸드폰 썼는지 이거 항상 조사하고. 그리고 급속하고 대형화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철도 안전법과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강의에서 패스하고요.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 안 됩니다. 근데 어차피 안전법 보면서 보니까 꼭 외우세요. 안전법 보면서 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뭐 외우는 것도 나오는데 이것들도 시험에 자주 출제 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관대실현이라고 외우면 편한데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관리는 국가적, 대응은 시제 적용, 그 다음에 실은 본사, 현은 지사, 그리고 예대대복. 이것도 출제 잘 안 되는데 말 그대로예요. 대빈 공격구조, 대응은 초동조치. 그리고 관주경심은 관주경심, 그 다음에 색깔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레드인 거.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 안 되는데, 요새 또 어떻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근데, 외우는 방법 쉽게 외우려면 3, 5고, 5가 1로 가요. 5.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24시간인 건 쉽잖아. 근데 이게 반으로 또 줄어. 그렇게 그려보면, 한 요 정도는 외워져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맞으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 선행열차 발견했을 때는
1분 뒤에 운행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뭐 나올 수 있겠죠. 몇 분 뒤에 운행한다. 그 다음에 정지 위치 지난 퇴행.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먼저 승강장, 이거는 그 기능에서도 나오고 승강장 내에 정차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열차 운전하다가 자주 넘어가요. 기능 시험에서도 이제 자주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걸쳤어. 승강장을 걸쳤어. 그러면은 그 사장 협의하고 조정부에 보고합니다. 그냥 띠띠띠 부저세만 누른 다음에 뒤로 갈게요 한 다음에 뒤로 간 다음에 마지막에 관제 보고. 근데 관제 보고는 실무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승강장을 완전히 벗어난 거는 아예 이 차가 아예 벗어난 거야. 근데 이때는 관제사 승인 후에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예전에 KTX 탈선 사고를 해서 했었죠. 2미행. 그래서 이거 두 개 아시고. 그 다음에 차량 고장 발생 시에는 이 네 가지 조치 확인할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공기압, 가선전압, 축전지, 고장 차량 번호.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무조건 오란시야, 오란시. 오란시 3초 후. 그 다음 이제 재기동하고 출입문 닫고 EOCN. 그 다음에 이제 VCOS 취급까지. 그래서 이거 한 번씩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바로 이 속도입니다, 속도. 이건 자주 나와요. 선로전환기가 이제 장애가 발생했어. 그러면 바로 통보하고 그리고 선로 전환기 앞까지 그리고 진입할 때 그리고 진출 모두 25, 25. 오케이? 25 다 25야, 다 25, 다 25. 근데 뭐 계속 운행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됐다 하면 45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25, 45 한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신호 생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 사람이 있어가지고 수신호를 해야 되잖아요. 정지 같은 거. 근데 2판 신호기가 있어. 그럼 신호기 사실 있는 거잖아. 아니면 2판 표지가 있어. 아니면 CTC로 우리가 진로 잠글 수가 있어. 아니면 고장 신호기랑 연동된 선로 전환기 있어. 그러면은 그때는 수신호 생략 가능하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 선로 전환기 발생기가 훨씬 중요하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복선 구간에서 이렇게 복선 구간에서 반대 선로로 건너면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통보 받으면 45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런 속도들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45, 25, 45, 선로 전환기는 25. 단전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군내일 경우에는 바로 정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군내가 아닐 경우에는 타력으로 다음 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속도만으로 다음 정거장까지 한 번에 정차해야 된다는 그 기관사의 실력이 드러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구름 방지 조치해야 되고 그리고 10분 이상 남짓일 경우에는 이제 EOC에 넣어가지고 이제 축전지가 닳지 않도록 해야죠. 자, 여기서는 이 10분이 되게 자주 나와요. 10분. 그래서 몇 분인지 10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10분. 그리고 이거는 자주 출제되진 않는데 만약에 우리 예전에 철도안전법에서 그거 봤었죠. 통표 폐쇄식.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허가증 같은 거를 제대로 안 한, 휴대를 안 한 경우에는 먼저 정찰하고 그 다음에 방호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분실 시에는 그대로 운전해요. 그래서 분실 시를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실 시엔 내가 확실히 가져온 건 맞다. 근데 분실했다. 그럼 그대로 운전하고 애초에 근데 챙기지 않았다. 그럴 때는 정차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재 시에는 또 중요한 게 있는데 화재 시에 바로 정차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세요. 5호선에 화재가 있었죠. 얼마 전에 누가 불 질렀죠. 그 화재 시에는 교량이나 터널 밖까지는 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는 교량이나 터널 밖까지 꼭 운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먼저 방호 장치의 종류 나오고요. 먼저 방호의 내용부터 개요를 보시면 방호를 발견하면 관계 열차는 바로 정차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고 있는데 앞 열차에 전멸등 방호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했어. 아니면 뭐 무선 방호 장치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 그럼 바로 정차되고 선로 앞뒤 양쪽에 해야 돼요. 앞뒤 양쪽. 뭐 앞에만 한다, 뒤에만 한다 이러면 틀린 거예요. 앞뒤 양쪽. 근데 확실히 안 오는 방향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방호 장치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이건 기능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그래서 방호 장치 종류. 먼저 방호 장치 방호예요. 이건 뭐냐면 그 1호선 타보면 아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 자체가 뒤에서 나옵니다. 상황 버튼, 조치 버튼, 해제 버튼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전동차들은 다 멈춰요. 그 2에서 4km였나?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멈춥니다. 그래서 방호 장치 방호. 무선 정기 방호는 자 문제 몇 번이에요? 채널 몇 번이 비상이에요? 비상이 몇 번이죠? 우리 도시철도 시스템에서 했었죠.
몇 번이에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정답은 2번이죠. 이거 틀렸으면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 하는 문제예요. 2번.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때 회기, 청량리간, 상하선, 무선방호 이렇게 세 번가 있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아까 전멸 열차 표지방호라고 했었는데 그 여기 후부에다가 키는 거거나 아니면 막 깜빡깜빡깜빡 하는 거 있어요. 그 다른 뭐 5호선이나 3호선이나 뭐 2호선 이런 데는 거의 없는데 1호선에 있더라고요. 그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정지 수신호 방호는 차 이렇게 두면 뭐 차장이나 기관사가 200m 200m 알아두세요. 200m 가가지고 여기서 차 오면은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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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죠. 방어 스위치 방어는 고속에만 있어요. 고속. 그래가지고 고속 버튼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군의 일괄 제한 방어는 그 역장 같은 사람이 버튼 누르면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6가지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방어 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한다면 7번에 막 뚱딴지 같은 소리 적어놓거나 아니면은 기능에서도 여러분들 방어 장치 방어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방어 장치 방어, 무선 전화기 방어, 열차 표지 방어 이거 쭉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거 풀어보세요 여러분. 정지 수신호 방어는 몇 미터 지점해야 돼요? 1번 100m, 2번 200m, 3번 300m, 4번 400m. 정답은 2번 200m죠.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시험에 출제된 것도 사상사고. 아까 선로전환기 고장 났을 때 얼마로 가라 했어요, 제가. 선로전환기 고장 났을 때는 얼마로 가라 했어요. 정답 대답하세요. 저 듣고 있습니다. 네, 25km. 근데 사상사고 같은 경우에는 45 이하예요. 근데 쉽게 외우는 방법, 철도항의 암기 방법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사상사고잖아. 사상사고. 사상사고 45. 오케이? 그래서 아까 또 45 있었죠. 우리 복선 구간에서 그 통보 받았을 때 45로 갈 수 있어 했었죠. 사상사고도 45. 그래서 시험 문제에 사상사고 시에는 65 이하로 운전해야 된다라고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거는 걔네 CBT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기출 돌려막기야. 그래서 답 1번이면 그 다음 사람은 답 1번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출 돌려막기 꼭 하세요, 여러분. CBT 시험은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최대한 아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입사 시험을 해야 된다. 입사 시험은 이제 드디어 기출 돌려막기가 허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용 동선이 있는데 단락용 동선은 철도 레일이 있으면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이걸 왜 있냐면 원래는 앞에 차가 이렇게 궤도에로 점유하면 뒤에 있는 차는 자동으로 정지가 현시되잖아요. 근데 이제 탈선했다는 건 이제 차가 떨어졌던 거잖아. 그러면은 궤도회로가 차가 있는 것처럼 뜹니다.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단락용 동선을 끼워야 돼요. 그래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자주 출제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한번 넘어가면 돼요. 자주 출제 안 되는 부분. 뭐냐면 만약에 정거장 구내에서 방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어차피 신호기 있잖아. 그럼 신호기 정지시키고 무선 전화기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무선 전화기 방호하면 됩니다. 아니면 역군의 일괄 지역이 그거 쓰면 되잖아. 아니면 방호 장치 쓰거나. CTC 구간에서는 무선 전화 쓰고 아니면 뭐 구원 열차의 무선 전화나 방호 장치를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인접선로의 뭐 열차 방호 장치나 이런 거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로만 있었던 삼중 추돌 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말로만 듣던 삼중 추돌 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뭘 하려는 거냐면 자, 문제 낼게요. 열차 방호 장치의 종류 6가지 답변하세요. 네, 첫 번째가 방호 장치 방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표지 방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선 전화 방호. 그 다음 네 번째가 그 고속선이 때 방호, 그 방호 스위치. 그 다음 역군의 일괄 지역이 방호. 그리고 마지막이 그 수신호 방호였죠. 수신호 방호. 그래서 답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여러분 자동차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차 삼중 추돌 사고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또 실무 이야기하면 재밌잖아. 자, 그 당시가 이제 그 파업시기였어요. 파업시기. 그래가지고 파업시기에는 군인분들과 철도대 분들이 운전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철도대 예전에 한 분이 운전하다가 그때 사상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업 잠깐 멈추는 시기도 있었고 자, 군인분들이 운전하고 그리고 이분들은 운전을 아쉽게도 잘 못합니다. 왜냐면 1호선은 운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아니면 열차도 운전하기 힘들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신호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세 선이 있었어. 이렇게 옆으로 꺾는 선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이 났는데 좌측 통행이잖아. 근데 군인이 우측 통행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생각한 거야. 이제 오른쪽으로. 근데 여기 진행이니까 얘는 여기서 열차 출발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지 비상제동이 걸렸지만 무시하고 갔겠죠. 그래가지고 이 무궁화 차랑 KTX랑 부딪힌 거야. 옆면에서. 그래가지고 아주 작은 사고였어요. 작은 사고. 이렇게 사고 났는데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뭐 확인하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얘 반대편에서도 오고 있는 KTX 있었던 거야. 근데 얘가 이 차가 이 옆차를 밀어버리다 보니까 그 옆에서 오는 차랑 이제 닿은 거지. 그래가지고 옆에 차를 이제 다 둘러 찢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삼중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열차에서 삼중추돌은 진짜 이거가 거의 유일무이하죠. 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에 가던 KTX 문제의 책임은 이분이었죠. 이분이 그 군인 기관사였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비상제동 이미 해제하고 한 문제점이 있었죠. 운전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중간에 가던 그 KTX 기관사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조치 되게 잘했어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 이제 승객 막 다 대피시키고 잘했는데 딱 하나 안 했어. 뭐냐면 그 방호 스위치 방호 안 한 거야. 그것만 했어도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는 멈췄을 겁니다. 방호 스위치 방호가 있으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징계를 크게 받았어요. 솔직히 억울한 거죠. 왜냐면은 모든 조치 다 했는데 유일하게 하나 안 한 게 그 방호 스위치 방호였어. 근데 그걸 안 했다고 지금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만약 CTC 구간에서는 무선 전화를 하고 구원 열차도 뭐 무선 전화나 방호 장치하고 지하 구간에서는 무선 전화기 방호 안 되면 뭐 수신호나 궤도 회로 달랑이는 동작 잘 출제는 안 되는데 뭐 지하 구간에서 뭐 상치 신호기 정지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좀 오답일 가능성이 크죠. 아니면 뭐 지하 구간에서 역군의 일괄제어 방어한다. 이건 틀린 거지. 역군에는 아예 군내에서만 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이거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방어 종류 방어 이거는 진짜 그냥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와. 우리가 한 여기서 8문제 나온다 했죠? 여기서 무조건 하나 나와. 뭐냐면 자 1종 방어, 2종 방어 있어요. 근데 철도항 굉장히 쉽게 얘기하죠. 그리고 제 시험에 나오는 건 다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 1종 방어, 2종 방어 있는데 이거부터 알아야 돼. 근데 이걸 설명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1타 강사죠. 그래서 주변에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자 뭐냐면 자 1종 방어가 더 센 거야. 1종 방어는 우리가 아까 열차 표지 방어 한다 했었죠. 뒤에 그 전조등 켜는 거. 그거에다가 200m 지점에다가 수신호까지 해야 돼, 사람이. 근데 2종 방어는 뒷 전조등 점등만 합니다. 그러니까 1종 방어가 더 센 거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또 무선 방어가 확실히 되면 2종 방어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걸 알아두세요. 왜냐면 시험 문제에 다 나와 이제 무선 방어를 확실히 하면 1종 방어를 생략해도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맞아 틀려요? 틀리죠. 1종 방어는 센 거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쓰느냐?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 먼저 이종 방어 같은 경우에는 뭐 급하거나 아니면 작은 사고 이런 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래에 보면 자, 먼저 구내일 경우에는 구내야. 근데 열차가 이렇게 가. 그러면은 이쪽 반대쪽에서는 안 오잖아. 정거장으로. 그럼 그 방향에 대한 방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여기서 이제 종류들이 나와요. 먼저 CTC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감지가 돼. 그럼 이종 방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탈선이란 말 나오면 다 일종 방어예요. 탈선. 오케이? 그래서 시험에 탈선으로 궤도회로 점유 안 되면 이종 방어를 실시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CTC 구간으로 감지 가능했을 때 1종 방어를 실시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2종 방어예요. 자동 폐색에서 후방에는 2종 방어를 실시한다. 이것도 맞지. 약하면 2종이라고 그랬잖아. 탈선의 경우에는 1종 방어를 실시한다. 맞아 틀려요? 맞죠. 다 지금 이 시험에 나온 것들이에요. 다. 그 다음에 후방 신호기가 반자동의 경우에 자동으로 신호 해시가 되면 방어 안 한다. 자, 그래 탈선, 뭐 자동 폐쇄시. 뭐 여기 뒤에 뭐가 나오든지 탈선이면 1종 방어야. 탈선은 큰 문제잖아. 큰 문제. 자, 3번은 구원 열차의 요구나 통보 시에는 이종 방호 실시하는데 확실히 안 온다는 생각한다. 구원 열차의 요구나 통보 시에는 일종 방호 실시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자, 인접선로에 지장 준다. 이게 곧 탈선이잖아. 전후 양 방향에 한 방향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전후 양 방향에 일종 방호 실시한다. 이거 알아두세요. 일종 방호. 자, 인접선로에 영향을 줄 경우에 속히 이종 방호 실시한다. 맞아 틀려요? 틀리죠. 일종 방호. 시험 문제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어렵지 않아. 근데 시험 무조건 나와. 자, 일종방어가 더 세고 탈선, 지장 이런 거 나오면 다 일종방어. 간단하거나 그런 거 다 이종방어. 생략 가능한 것도 다 이종방어입니다. 오케이? 철도항이랑 하자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시험 무조건 나온다 했어. 자, 대용폐색 정차 시에는 이종방어. 대용폐색 정차 시. 근데 지도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정당한 거잖아. 방어 생략 가능하다. 자, 그래서 복습 빠르게 하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방어의 종류 무조건 나온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잘 출제 안 되는 부분.
사상사고 몇 킬로예요? 45. 무조건 나온다 했어. CBT에 들어가 있는 문제야, 얘는. 자, 그 다음에 이거 방호장치 이것도 6가지 무조건 외워야 된다. 어차피 기능에서 무조건 외운다. 그래가지고 시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10분이라는 것도 외우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복선 구간에서 45. 선로 전환기 25. 근데 확실하면 45. 그 다음에 생략 가능한 경우도 한번 보시고. 차량 고장 발생 시 이거는 그냥 기본이잖아. 실무에서도 쓰고. 그냥 정지 위치 이거 기능에서 나오고 무조건 외우라고 했었고. 그 다음 간주경신 예대보 뭐 관대실현 이런 것이 자주 출제는 안 되는데 한 번쯤 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철도 사고의 특징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공부할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시험 문제 나오면 막상 이삭할 때 뽑았나 싶었다고 했었죠. 네, 여기까지가 복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1분 끝났고 또 2부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한 4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부하시느라 진심으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힘들죠. 그래서 저는 전현직 미래 철도 종사자분들 존중 존경하고 빠르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재밌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프채팅 이용해 주시고 보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